전작과 동일한 잉크레디 런 폼이 사용되었습니다. 말캉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 탱글탱글함, 딱 발이 닿을 때 느껴지는 그 찰랑찰랑거림. 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런닝을 페이싱 해드리는 디어입니다. 오늘 리뷰하는 런닝화 기다리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런닝화의 전작 엄청나게 두터운 팬층을 확보한 런닝화입니다. 그 런닝화에 빠지면 다른 런닝화로 성이 안 찬다라는 평을 할 정도인데요. 과연 그 후속작 어떻게 나왔을지 제가 100km 정도까지 사용했고, 오늘 마지막 리뷰를 위해서 30도의 날씨에 20km까지 달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한 러닝화 서코니의 엔돌핀 엘리트 3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엔돌핀 엘리트의 배경 설명드려야 되겠죠. 서코니의 러닝화 라인업 간략하게 설명드려보면은 코어 라인업이 있습니다. 트라이엄프나 가이드 라이드 등이 포함된 라인업이고요. 그리고 이 엔돌핀 엘리트가 포함된 엔돌핀 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하이 퍼포먼스 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 아디다스사의 아디제로 라인업을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엔돌핀 라인업에는 요즘 대세인 논플레이트 슈퍼 트레이너 엔돌핀 아주라, 예전부터 유명했던 플레이트 슈퍼 트레이너 엔돌핀 스피드, 이 엔돌핀 엘리트가 있기 전부터 레이싱어로 분류되었던 엔돌핀 프로, 그리고 이 엔돌핀 엘리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이싱화가 그러면은 프로도 있고 얘도 있네요? 무슨 차이인가요? 싶으실 텐데요. 엔돌핀 프로는 딱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레이싱화 포맷의 가장 디폴트 되는 느낌의 레이싱화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탄탄한 쿠셔닝과 반발력 제공, 그러면서도 특유의 안정감 있는 구조로서 사랑받아서 요즘에는 하이록스 등에도 사용 많이 되고 있는 레이싱화인데, 이 엔돌핀 엘리트는 오로지 로드 레이스에 완전 하이테크한 기술을 녹여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하이 퍼포먼스 서포팅 레이싱화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해서 이 엔돌핀 엘리트 3는 말씀드렸다시피 2 때 이 독보적인 미드솔로 인해서 엄청난 팬층을 확보를 했어요. 이 미드솔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프트한, 하지만 반발력까지 제공해주는 독보적인 미드솔이다 보니 이 미드솔에 길들여진 분들은 다른 러닝화로 성이 안 찬다라는 평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엘리트 3가 과연 엘리트 2와 결이 비슷할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디테일 뜯어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엘리트 3 디자인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래도 무난하게 잘 나왔다라는 인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호불호 요소는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합니다. 이 서코니 로고 자체가 애당초 좀 허드리기도 하고요. 이 미드솔의 기하학적인 패턴, 그리고 이 컬러, 이것도 호불호 요소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서코니 러닝화들 중에서는 무난하게 잘 나온 편이라고 느껴지긴 합니다. 신기하다면 신기한 것이 레터링이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디테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어퍼, 니트 어퍼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엄청 유연하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발을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소재로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통기성, 이 넓은 구멍들 보이시나요? 손이 비쳐 보이면서 이 발등부에 대한 열 배출 충실히 잘 이행해 줬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이 설포인데 일체형 설포입니다. 일체형 설포로 요즘 레이싱화들이 은근히 좀 나오는 추세긴 한데, 잘못 만들면은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엘리트 3의 설포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쫀쫀하게 발등부의 설포 부분이 딱 잘 되어 있어서 발등부를 그렇게 기분 나쁘게 압박하거나 안정감이 떨어지거나 하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 슈레이스인데 좀 투박하죠.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100km 정도 달리면서 풀린 적은 없었습니다. 자, 신기한 것이 이 힐커프인데 외측에 가이드 전혀 없습니다. 레이싱화들이 요즘 다 이래요. 그런데 안쪽에 힐 패딩이 되게 특이하게 이렇게 아킬레스 뒤측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좌우에 배치된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뒤축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좌우 부분을 이 일체형 설포로 잡아줄 수 있다라고 여겼나 봐요.
실제로 어느 정도 좀 잡히면서 이 뒤축의 앞뒤 흔들림을 좀 받아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솔부가 조금 아쉬운 감은 있어요. 살짝 조금 미끄러운 감도 있고 통기구 배치가 전혀 없어서 발바닥 열감은 조금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미드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전작과 동일한 인크레디 런폼이 사용되었습니다. 소재는 TP 소재인데 옛날에는 레이싱화, 최상급 런닝화에는 무조건 페바 이랬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 ATPU도 사용이 되었고 뭐 질소주의 어떤 소재 이렇게 사용되다가 TP 소재라는 소재도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이 인크레디 런폼 정말 팬층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요소가 이 미드솔입니다. 지금 제가 손으로 되게 살살 누르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렇게 말캉거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 느낌에 빠져 드시는 거죠. 지금 손으로 누를 때도 이렇게 말캉거리는데 체중을 실어서 신으면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진짜 이거는 신어보지 않으면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레이싱화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훈련화 포함해서 어떤 러닝화에도 이 느낌을 주는 러닝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성능이나 이런 거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 이 하단 플랫폼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전작에 비해서 엄청 달라졌어요. 전작은 가운데가 뚝 끊어진 건 아니지만 끊어진 것과 거의 마찬가지로 한 줄기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안정감이 정말 좀 크리티컬하게 느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해요. 저도 실제로 달려보진 못했지만 시작했을 때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런데 자, 보시다시피 엄청 넓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신기하게 아웃솔 배치도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했어요. 원래 이 레이싱화들은 어떻게든 무게를 줄이겠다고 아웃솔 배치를 조금이라도 더 줄여내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아웃솔 굉장히 좀 넓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따 설명드리겠고, 가운데 보이지만 카본 플레이트, 카본도 그냥 일자형 카본이 아닙니다. 이쪽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살짝 뻥긋하고 이런 식으로 좀 모형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제 신어보고 사이즈감이나 무게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신발 일체형 어퍼의 특수함이 있다 그랬죠? 신는 거 시연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포 부분과 뒤쪽 고리를 잡고 벌려주신 다음에 그냥 발을 앞부터 쭉 밀어 넣으면 그냥 쑥 들어갑니다. 끝이에요. 여기서 그냥 신발끈 체결해 주시면 끝납니다. 생각보다 이 일체형 워퍼 신는 법만 알면 문제될 것 없고, 자, 저는 해당 신발 285 사이즈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채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 사이즈를 280으로 신습니다. 한마디로 반업을 했죠. 근데 그 반업을 했을 때 정말 편안합니다. 길이감이나 발볼, 중족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게 딱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감 사실 살짝 짧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이 니트 어퍼이기 때문에 너무 남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길이감 딱 적당하고요. 발볼 여러분들이 뭐 보이시겠지만 딱 적당하고요. 중족부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죠. 플랫폼 자체가 이게 넓어졌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넓게 나오고요. 그 넓은 나온 부분에서 쭉 올라오기 때문에 이 압박 주는 요소가 정말 없습니다. 이 설포 자체도 유연하다 보니 양말 같다 보니 아주 편안한 착용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무게인데 270mm 기준으로는 204g, 205g 나옵니다. 네, 저 285 사이즈는 225g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작이 270mm 기준으로 199g이었어요. 사실 뭐 200g이라고 말해도 되지만 그래도 199g이라고 명시를 한 100g대였는데 투로 오면서 오히려 무게가 조금 더 늘어난 거죠. 하지만 그 5g 차이 다행히 느껴지는 바는 없었습니다. 그게 정말 너무 치명적이게 더 무겁게 느껴지고 막 이래? 그러면 사실 이건 실패한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행히도 이 199g이나 205g 이거는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 말도 안 되는 쿠션 감각. 사실 뭐 영상으로 그게 느껴지는 바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프트함입니다. 제가 이걸 테스트하면서 어떻게 표현할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몇 가지 좀 생각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곤약 같다. 이 탱글탱글함, 딱 발이 닿을 때 느껴지는 그 찰랑찰랑거림.
뭐 제가 마시멜로 같다라고 표현도 되는데 그 손으로 만질 때는 마시멜로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닿으면은 탄력 있게 받쳐주면서 탱글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마시멜로는 푹 꺼지잖아요. 그래서 마시멜로는 만질 때만, 실제로 신어보면은 곤약 이런 느낌이지 않나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중족부가 넓어진 게 확실히 유의미하게 느껴지는 바가 이 외발로 서 있을 때거든요. 자, 외발로 서 있을 때 당연하지만 좀 이렇게 위태위태하게 느껴지긴 하나,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 유독 뭐 치우치거나 이런 불안정성이 아닙니다. 이 미드솔 자체에서 오는 이 말캉거림, 탱글거림,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이런 불안정성은 있어도 얘 구조 때문에 불안하다? 이거는 없었습니다. 와, 진짜 뭐 이거는 대신 호불호 요소는 확실합니다. 내가 말캉거리는 거 싫어해. 그러면 이 신발은 최악의 신발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푹신 말캉거리는 게 좋아 하는 분들은 정말 이 신발 대한 신발이 없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제 과연 주행할 때 어떻게 느껴질지가 더 중요하죠. 주행하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달리기 이전에도 이 미드솔의 감각 때문에 굉장히 이질적이게 느껴질 수가 있지만, 그 이질감에 익숙해지신 후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정말 독보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신발 중에 하나라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한 감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푹푹 꺼지는 소프트한 감이 아닙니다. 말랑크루 싫어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반발감이 느껴지지 않아서인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해당 신발 전작 엘리트2 같은 미드솔이 사용된 신발의 전문 에너지 반환 지수를 측정했을 때 해당 매체에서 전체 1위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 반발력이 너무 적나라하게 체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스트라이드 조법 주자에게는 너무나 이로운 점으로 느껴졌습니다. 보폭이 쉽게 유지가 되고 그것은 속도 유지가 쉽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웃솔 접지력도 준수하기 때문에 슬립이 없어서 그 보폭 유지가 더욱더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는 기능 발달이 되지 않은 분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늘같이 20km 중장거리를 달릴 때 후반부에 저도 발바닥, 발목이 강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바닥에 꽤 강한 부하가 느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플랫폼이 확장되면서 아치가 크게 무너지거나 이런 느낌이 있는 것 아니나 이 미드솔 자체에 특별한 찰랑거림, 그로 인해서 발목이다 아니면 무릎 이런 쪽에 은근한 부하가 느껴지는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 보폭 유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후면 근육이 발달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햄스트링 등의 큰 부하가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급턴을 하거나 지형이 좋지 않은 구간에서는 이거 너무 좀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진할 땐 정말 너무나 재밌고 도움도 많이 됐는데 턴이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나 큰 부하가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레이싱과 주행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총평을 내려보면은 전작의 장점 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했던 점을 잘 보완한 정말 잘 나온 후속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하지만 사용성 그리고 호불호 요소 그건 여전히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발 나에게 잘 맞을지, 이 요소들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신발은 아직 출시 안 됐습니다. 7월 1일 서코니를 통해서, 그리고 아마 러닝 스페셜티 등을 통해서 36만 9천 원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환율. 아무튼 다음에도 여러분들 러닝화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디오였습니다.